안녕하세요. CNA 논술입니다. 오늘은 토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토론은 대립하는 한 논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져 자신의 입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논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오늘 찬반 토론의 대표 방식인 세다 토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시까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다 토론은 논제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양측이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토론입니다. 입론, 교차조사, 반박, 최종 변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는 모두 작전 타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작전 타임을 잘 활용하려면 상대팀 주장에 어떻게 반박할지 또 어떤 주장을 더 내세울지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팀원들과의 협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가 인원, 발언 시간, 발언 횟수, 발언 순서도 정해져 있어서 이런 규칙을 지키면서 주어진 시간을 효과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논제를 명확히 이해해야 하고요. 풍부한 자료도 필요합니다. 상대팀에게 반박할 수 있는 근거도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역할별로 배워볼게요. 입론은 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근거와 사례를 들어 주장하는 단계입니다. 입론의 입이 설, 입자예요. 자신의 의견을 내세운다는 뜻이겠죠. 첫 순서인 만큼 입론을 제대로 해야지 추후의 토론도 잘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입론에서는 첫 번째로 논제의 배경을 언급해야 합니다. 주어진 논제가 토론해야 할 필요성과 가치가 있다는 걸 청중들에게 알리면서 논제에 관심을 끌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용어 정의를 해줍니다. 이 논제에서 핵심이 되는 용어를 정의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줍니다. 보통 입론이 2분에서 3분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두세 가지 근거를 들 수가 있고요. 구체적 사례로는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의 의견, 연구 결과 등 객관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좋습니다. 입론에서 조금 팁이 될 만한 게 있다면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근거가 쟁점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각 근거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관적인 내용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동물원이 필요한가라는 논제로 입론의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장 1팀의 입론을 맡은 한솔 토론자입니다.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동물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교육적 차원, 그리고 동물 보호의 차원에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나뉘는 의견 차이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동물원이란 각지의 동물들을 모아 기르면서 연구하고 일반에게 관람을 시키는 곳을 의미합니다. 저희 팀은 동물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 첫째, 동물 보호를 위해서 동물원이 필요합니다. 동물원은 환경 오염이나 밀렵으로 위협받는 종을 보호하고 인공 번식 프로그램으로 멸종을 막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다의 경우 자연에서는 번식이 힘든 동물이지만 인공 번식 프로그램을 통해 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원은 서식지가 파괴된 동물들에게 먹이, 치료, 포식자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하여 나이가 많거나 장애가 있는 동물들의 보호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 보호를 위해 동물원은 꼭 필요한 장소입니다. 두 번째, 교육적으로 동물원이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야생동물을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이 동물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는 동물원뿐입니다. 특히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하는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영상이나 사진으로만 동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동물원에서 동물들을 보면서 동물과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동물에 맞는 자연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들의 서식지나 먹이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도 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장소로서 동물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근거로 저희 팀은 동물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차조사는 세다 토론의 독특한 방식인데요. 교차조사자가 상대팀 입론자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기 팀의 주장을 상대팀이 인정할 수 있게 질문을 하면서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 과정인데요. 상대 측의 허점을 찾아 질문하고 답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순발력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교차조사에서 팁이 있다면 질문자는 확인 질문을 한 후 짜임새 있게 단계별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결국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끔 질문을 하면 되는 건데요. 또 예, 아니요로 답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게 교차조사자한테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답변자는 무조건 질문에 부정하기보다는 인정할 건 간략하게 인정을 하고 우리 팀의 입장과 관련된 답변을 덧붙이면 됩니다. 이때 너무 장황하게 답변을 하면은 오히려 감점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간결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반대측의 교차 조사자가 입론자에게 질문하는 걸 보면서 한번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입장 2팀에서 교차조사를 맡은 김민경 토론자입니다. 상대팀의 입론은 잘 들었으나 몇 가지 질문 드릴 것이 있습니다. 상대팀께서는 첫 번째 입론 근거에서 동물 보호를 위해 동물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물론 동물원을 통해 생존을 보장할 수는 있겠으나 좁은 공간과 관람객 등으로 인해서 동물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유발하진 않을까요? 물론 좁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지만 사파리 같이 넓은 공간을 제공한다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동물원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야생 보호구역의 확대를 통해서 본래의 서식지를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야생 보호구역을 확대하려면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나 생활 공간을 줄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많은 반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야생 보호구역이 확대된다면 동물원보다는 동물 보호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시나요? 네, 만약 야생보호구역의 확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은 일부 인정합니다. 네, 이상으로 교차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반박은 상대팀 입론의 허점이나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그것이 왜 잘못되었고 어떤 점에서 오류가 있는지 설명하면 됩니다.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 상대팀의 주장을 메모해서 짧은 시간 안에 문제점을 찾아야 하는 단계라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비해서 토론 전에 논제에 대해서 상대팀이 내놓을 쟁점이나 주장과 근거의 자료, 사례 등을 예측하면 좋습니다. 그럼 반박에서는 첫 번째로 사실성과 충분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팀 근거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요. 출처는 어딘지, 제시한 근거가 충분한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관련성을 점검해야 하는데요. 주장과 근거, 근거와 사례, 주장과 사례가 관련이 있는지, 타당한지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작용을 찾으면 됩니다. 상대 측이 제시한 주장이 제 기능을 못하거나 오히려 더 심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반박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새 방안을 찾으면 되는데요. 상대 측 주장보다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면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반박을 조금 더 잘하는 팁이 있다면 상대팀의 입론을 바탕으로 주장한 논증을 모두 반박해야 하고 신뢰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면서 우리 팀에 유리하게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럼 찬성 측에서 반대 측에게 반박하는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장 1팀의 반박을 맡은 한솔 토론자입니다. 상대팀 의견에 대해 반박할 것이 있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팀께서는 동물원은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고 동물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물원의 환경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넓고 친환경적이라면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동물원의 시설을 개선했을 때 관람객들도 자연을 느끼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으며 동물원도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을 바탕으로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도시와 도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들은 야생에서 밀렵이나 로드킬의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거주지가 계속 늘어나면서 서식지를 잃고 죽어가는 동물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동물원이 동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 결론은 토론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 편의 주장을 다듬고 정리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시간인데요. 만약 대회라면 심판이 판정을 내리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단계가 되겠죠. 이때 우리가 내세우는 주장이 더 옳다는 것을 눈빛과 말, 자신감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청중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그럼 최종 결론은 첫 번째로 재반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반론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거나 재반박이 필요한 부분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주장을 요약해야 합니다. 앞서 입론에서 했던 입장과 근거를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호소를 하는 건데요. 주장 강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예화나 인용문, 한자성어, 속담, 명언, 또 선정도서의 내용을 언급하면 좋은데요.
직접 관련 있는 신뢰성 있는 내용, 또 잘 알려진 존경받는 사람들의 명언이나 전문가의 견해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 부분을 잘 하려면 다양한 배경 지식도 좀 중요하겠죠. 그러면 최종 변론을 잘하는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했던 것을 되풀이하지 않는 게 좋고요. 갑자기 새로운 근거나 주장을 제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설명하듯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 청중의 마음을 흔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반대측의 최종 변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입장 2팀에서 최종 변론을 맡은 김민경 토론자입니다. 먼저 상대팀의 첫 번째 반박에 재반박하겠습니다. 상대 측은 동물원의 환경이 자연과 같이 넓고 친환경적이라면 동물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동물원이 넓고 친환경적으로 조성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공적인 환경에 불과합니다. 넓은 공간이라 해도 갇혀있다는 사실 자체가 동물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고 또 실제 많은 동물원들이 겉보기에는 넓지만 동물들의 행동 반경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팀의 반박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저희 반대측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동물원은 제한된 환경의 동물을 가둬 오히려 동물들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둘째, 동물원은 동물들을 구경거리로 인식하게 해서 왜곡된 정보를 전달합니다. 여러분은 구밀복검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해를 끼칠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동물원은 겉으로는 동물 보호나 교육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동물을 전시하고 수익을 추구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정한 동물 보호는 동물원이라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 동물들을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야생보호구역을 확대하여 동물들이 본래의 야생성을 잃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동물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으로 최종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입론, 교차조사, 반박, 최종 변론까지 세다 토론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사실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듣는 겁니다. 토론은 일방적 말하기가 아니고 상대 측 발언을 잘 경청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세다 토론의 내용으로 학원에서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실력을 키우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